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기아차, 기아 주식입니다. 투자 여러분들 현대차 제가 채널 영상에서 여러 번 의견을 좀 드려왔고요. 최근에 좋은 흐름들 현대차 그룹 주식들 대체로 제가 긍정적으로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 기아 주식도 마찬가지죠. 기아 주식이 아무래도 현대차 대비해서는 좀 더 라이트하게 가볍게 주가가 더 변동성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변동성,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더 큰 변동성 측면에서는 기아가 아무래도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대차가 한 2, 3% 오를 때 기아는 4, 5% 오를 수 있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주식들 가운데서도 기아를 많이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은 이제 그 기아에 대해서 특히 달라진 이 실적 부분들, 특히 작년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올라온 부분들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고, 실제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이 부분에 있어서 호재가 될 수 있는 현대차 그룹 가운데서도 기아 주식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기아에 대한 주가 전망도 함께 분석해 보시고 또 주가 수익 내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 제가 일부 기사 내용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현대 기아 특히 현대차 그룹으로 이제 인수된 1998년도죠. 외환위기 이후에 인수된 이후에 우리 현대차 그룹에서 아우로 취급받는 기아가 180도 좀 달라졌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매출 규모 면에서는 그 볼륨 면에서는 현대차가 월등히 높죠. 자, 그런데 우리 영업이익으로 놓고 보면 기아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브랜드, 그러니까 네임밸류죠. 브랜드 가치도 역시나 현대가 많이 좀 올라왔다라고, 기아가 좀 더 많이 올라왔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 오스카상이라고 좀 불리는 우리 북미 자동차 올해차의 수상, 이 부분들도 한몫했죠. 그러니까 북미의 올해차 수상은 전문가 50명이 매년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올해 차를 좀 선정하는데 승용 부분이라든가 SUV 부분 그리고 트럭 부분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점을 이제 가리게 되죠. 그래서 1994년부터 해가지고 30년간 한 번이라도 받은 자동차 브랜드는 이제 22곳에 이제 걸쳐서 진행되는데 3차례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이 자동차 브랜드는 7곳 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아가 올해 8번째로 명단을 올렸다라는 내용들인데 그만큼 가치를 좀 인정받고 있다, 밸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2024년도 북미 올해차 SUV 부문에서 뽑혀서 3회 수상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기아차가 최근에 좀 잘 나가고 있다, 잘 달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기아에 대해서 지배구조 이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술적 분석은 제가 조금 있다가 현대차 주식 분석할 때 내용하고 크게 기술적 부분들은 차이가 없어서 먼저 좀 이론적인 내용들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지배구조 부분들은 어쨌든 부담은 됩니다. 예.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아는 SUV 모델이 잘 팔리죠. 월등히 좀 잘 팔리고요. 일단은 엔진 같은 파워트레인과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SUV 원가가 더 들 수 있지만 차량 플랫폼 공유 실질적인 제조 비용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제조 비용 차이가 미미하지만 시장에서는 차체가 더 크고 패밀리카 수요가 더 많은 SUV 시장이 상대적으로 잘 팔리고 또 판매 가격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아가 S입니다. 기아가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았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보다도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물론 호불호가 분명히 있어요. 호불호가 있는데 최근에 현대차 나온 것도 아시죠? 뭐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 그래가지고 우리 현대차가 최근에 좀 밀고 있는 그 라인 있죠. 뭐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저 뭐라 그래요? 수평형 램프라 그래서 이렇게 H자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투자자분들. 이거 호불호 굉장히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네, 우리 우리 저 주주분들도 기아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현대차 관련된 현대차에 이제 관심 있는 주주분들은 이거 뭐 엄청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쵸? 반대로 저처럼 또 좀 이해가 안 된다. 좀 디자인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호불호가 확실하게 있다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현대는 이렇게 밀고 있는데, 투자 여러분들, 기아는 확실히 K 마크에 대한 어떤 네임 밸류를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제가 기아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기아를 되게 옹호하는 것도 아닌데, 현대의 그 H 쪽으로 가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시험성이 좀 있고요. 예, 좀 시험하는 느낌이 좀 들고, 기아의 이 K 네임밸류는 약간 좀 더 자리 잡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기아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좀 호평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중형 SUV 모델 시장에서 기아 소렌토가 85,800대 정도 이제 판매를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산타페가 뭐 한 5만 대 정도 판 거에 비하면 85,000대를 팔았으니까요. 예. 그렇게 산타페보다 소렌토를 더 많이 파는 거죠, 기아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준준형 모델 아시죠? 스푸티지. 기아의 스푸티지가 69,000대 정도. 근데 현대차 투싼은 4만 대 정도. 여기에서도 일단은 차이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내수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기아가 훨씬 더 현대차보다 차를 잘 팔았다. 네, 뭐 영업사원이 잘한 건가요? 뭐 어쨌든 잘 팔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까지 좀 보유한 코나와 달리 셀토스는 가솔린 모델만 판매했음에도 우위가 뚜렷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잘 팔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내일 이제 정부에서 발표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저평가로 해석되고 있는, 만년 저평가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현대차 그룹 주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기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아도 역시나 저평가 종목이잖아요. 대표적인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저평가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에서 어쨌든 발벗고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평가 주식들 세제 특들을 좀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기아가 현대차 주식만큼이나 기아가 퍼포먼스가 더 좋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도 현대차 주가, 실제 현대차 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만 기아 역시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 안 빠지죠. 투자 여러분들 잘 안 빠져요, 그렇죠? 현대차 앞에서 분석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현대차하고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의 뭐 당연히 뭐 같은 계열사니까 비슷하게 동조화돼서 가는 건 맞는데 좀 더 탄력 있게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명칭하면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좀 더 달려들고 있는, 발벗고 나서고 있는 입장에서 현대차도 투자 여러분들 다시 지배구조 이슈를 꺼내들지 않을까. 이거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투자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2018년도 당시에 얘기 나왔다가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때 당시 지배구조 개편 이거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거 결국 실패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시 저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예, 시장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앞에서 이제 문제됐었던 건 이제 합병 비율 문제였어요, 그렇죠? 합병 비율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저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 주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순환 출자 구조가 지금 현대 모비스 최상단이죠. 모비스, 현대 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로 이어지잖아요. 이 순환 출자 구조를 어쨌든 해소하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모비스 이거 모비스라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얘네들 주가 더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투자자님들 주가가 바닥 잡고 이렇게 날아가게 되잖아요. 바닥 잡고 치고 나가면 있는 이슈 없는 이슈 다 긁어 모아서 결국은 호재가 자꾸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는 호재가 계속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 빠지잖아요. 악재들만 계속 나오고요. 좋은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바닥 잡힐 때까지 악재가 계속 나와요. 투자자분들.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계속 치고 나갈 때는요. 고점 잡힐 때까지 아주 끝까지 호재가 나옵니다. 투자자분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보시게 되면 계속 어때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요. 이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저 과거의 카카오 주가나 뭐 다른 어떤 주식들 다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현대차나 기아의 이 주가들이 좋은 그림들 그려가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날아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우리 현대차 제가 앞에서 영상 의견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미래차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현대차가 현대모비스에서 양수도 또 이 계약도 또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부담은 어쨌든 현대차가 떠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조금 더 가벼운 우리 기아 어떻게 보면 막내라고 봐야 되겠죠. 기아가 훨씬 더 가볍게 주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 기아에 대한 어떤 가치는 싱싱 달릴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이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앞에 현대차 제가 주가 분석할 때하고 거의 거진 큰 차이가 없어요, 투자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현대차 주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 그리면서 우행보하면서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기아도 그런 형태로 움직일 겁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의 차이예요. 변동성의 차이. 최근에 바닥 잡고 치고 나올 때 이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게 되면 기아는 몇 퍼센트 올랐나요? 지금 대략 여기가 언젠가요? 25일이죠. 25일부터 최근 고점까지 연결하면 40% 가량 올랐어요. 투자 여러분들. 잠깐 아까 25일이었나요? 언제였죠? 1월 25일이죠? 네. 그래도 데이터를 같이 이제 봐야 되니까 1월 25일이면 여기네요. 1월 25일 여기서부터 보면 대략 이것도 거진 40% 올랐네요. 예. 저점에서 고점까지 딱 찍어서 얘기하면 이것도 40% 올랐네요. 와, 이거 현대차가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그쵸? 어마무시하죠? 예. 와, 현대차가 40% 올라?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결과입니다. 예.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그었습니다만 고점이 최근 고점이 저기였으니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여기 고점까지 하면 41% 거의 변동성이 똑같았네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변동성은요 기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2월 2일 날 보면 12%나 장중한 때 막 크게 급등하니까 훨씬 더 변동성이 크죠. 현대도 뭐 7% 9%막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기아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인다. 자, 그러면 기아 보유자분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차를 이중으로 살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현대차를 사거나 아니면 기아를 사거나 둘 중에 하나만 사면 되는데, 뭐 이중으로 현대 모비스를 사거나 뭐 현대 위아를 사거나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계열사 종목을 살 필요는 없어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 저 주식 다 계열사 종목들을 사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그 중에서 기아가 좀 더 탄력 있게 변동성을 보여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그 지금의 그 밸류 프로그램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기준이 PBR 1배 기준이잖아요. 1배 기준. 근데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구조, 여기 전망치죠. 올해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그 기아 자동차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10%의 영업이익률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이 구조는 1배 미만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로 전망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저 기아 자동차도 기아 주식도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적 부분들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냐면 전망치니까 확정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정도는 하나 좀 알고 가면 좋거든요. 항상 우리가 그 실적들을 볼 때 전분기 대비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우리가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또는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하회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보통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니까, 그럼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 2분기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다소 좀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놓고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투자를 좀 더 쉽게 보려면 뭘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돼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12%, 그쵸? 대략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분기 어때요? 12.97이니까 13%로 볼게요. 1분기는 12%, 2분기는 13%. 그런데 올해 1분기 보세요. 올해 1분기 이거 반올림 해가지고 11% 잡아줄까요? 11%. 예. 2분기 보세요. 2분기 11%. 그러면 작년 1분기, 2분기, 상반기 대비하면 어때요? 영업이익률은 다소 좀 떨어지죠. 예. 영업이익률은 다소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지니까, 기아에 대한 주가 우리 투자 여러분들 트레이딩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막 치고 날려서 막 13만원 14만원 막 이렇게 우리가 간다라고 장담하진 못하겠지만,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저는 잘 팔아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시세가 한 번씩 쭉쭉쭉 치고 나면 팔고 먹고, 또 타이밍 잡아서 또 들어갔다가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된다. 트레이딩 투자 여러분들, 그냥 롱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트레이딩. 예. 그냥 마냥 그냥 끌고 가지 마셔라. 우리 현대차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나는 억대 뭐 몇 억대 운영하는 나는 고액 투자자인데 이거 어떻게 뭐 사고 팔고 계속해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 30% 정도만 핸들링 하시고요. 나머지 한 70% 큰 자본은 묶어 두셔야죠. 계속 묶어 두세요. 예, 저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저는 더 높은 주가로 올라간다고 보니까, 전망이, 물론 이제 대외 변수를 좀 제외할게요. 뭐 전쟁 이슈라든가 특별한 대외 변수들은 일단 다 차치하고요. 그냥 향후에 우리 현대 기아의 어떤 주가 그 가치로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저는 더 주가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와리가리 하면서 흔드는 과정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최근처럼 한 번씩 이렇게 20-30%의 변동성이 시세가 나올 때는 비중을 좀 한 번씩 잘 먹고 나올 필요가 있겠다. 전량 매도가 아니라 비중을 한 번씩 잘 털면서 먹고 나오고, 절반 최소 30에서 50% 정도 잘 먹고 나왔다가
또 주가 조정이 일부 좀 나오면 또 4부는 그런 형태로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그리고 뭐 현대 모비스도 이렇게 살금살금 올라오죠. 잘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현대 위아도 한번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현대 위아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도 꽤 있을 텐데 주가가 뭐 워낙 세상 답답하게 해야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시세가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예. 결국은 형님들 따라서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놓고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기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대그룹 계열사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좋은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내일 월요일 날 있으니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퍼포먼스가 우리 현대그룹 주식들 나올 수 있는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기아 주식은요, 앞으로 현대 그룹 주식들 가운데서 제가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중간중간에 제가 흐름 보면서 분석 의견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성과 그리고 좋은 정보들, 이익이 되는 영상들 제가 열심히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성과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